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북한 억류 주원문 씨 송환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이선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원문 씨 송환 보도와 관련해서 김영지 평가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북한에 억류됐던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이 송환됐습니다.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21살 주원문 씨인데요. 북측은 이날 북한적 십자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서 억류해왔던 주 씨를 남측에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고 약 6시간 후인 오후 5시 30분에 판문점을 통해 주 씨를 송환했습니다. 주원문 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국했다가 북측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주 씨는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호기심에 국경을 넘었는데요. 북한이 주 씨를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한 것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 씨의 부모는 아들이 중국 여행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 아들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주원문 씨는 북에서 간첩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만큼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주 씨의 송환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유도 이전에 억류됐던 사람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과는 주 씨의 체포가 다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류 6개월 만에 북에서 우리 측으로 신병이 인수된 주원문 씨는 송환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원문 씨의 송환 과정과 신병 인수 절차에 대해 언론의 구체적인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주원문 씨의 송환과 또 신병 인수 과정에 대해서 이선아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주원문 씨는 이번에 그야말로 전격 송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풀어주라는 우리 정부 요구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던 북한이었는데요. 지난 5일 오전에 갑자기 주원문 씨를 풀어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남과 북은 매일 판문점 직통전화가 잘 연결됐는지 오전과 오후에 일상적인 통화를 한 차례씩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5일 오전에 통화할 때 석방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시간도 오후 5시 반에 보내겠다고 먼저 정해서 제안을 했고 또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이 성사됐습니다. 주 씨는 판문점을 거쳐서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북한에 5달 넘게 억류돼 있었던 만큼 주원문 씨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주 씨가 넘어올 당시 취재를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주 씨 모습은 나중에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두 손에 소지품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는데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억류 당시 미국 CNN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좀 초췌했는데 면도도 말끔히 하고 낯빛도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판문점 북측 연락관 2명이 주 씨를 중립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측 연락관에게 넘겨줬습니다. 주 씨는 우리 측 연락관이 건강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하면서 짧게 미소를 짓는 등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에다가 학교도 미국에서 다니고 또 북한에서 2차례 인터뷰할 때 모두 영어를 해서 우리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말을 잘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주 씨가 어디로 가서 어떤 조사를 받을지도 철저하게 비공개였는데요. 다만 주 씨 국적이 한국인 만큼 우리 법대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일단 정보당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서 정식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까지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이제 관심은 주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있느냐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잠입하거나 또 북한으로 가는 것, 또 북한을 찬양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갔고 또 북한 체제를 감싸는 인터뷰를 한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위협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주 씨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입국했고 또 인터뷰 역시 북한 강요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주원문 씨 석방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지 평가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도 사실 북한은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됐던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송환됐던 사람은 지난 5월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을 여행하다 실종됐던 이모 씨와 진모 씨 부부인데요. 이때에도 이미 북에는 2013년에 억류됐던 선교사 김정욱 씨와 올해 억류됐던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이번에 송환된 주원문 씨가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이들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 씨와 진모 씨 부부의 송환에 이어 추가 송환 소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던 가운데 약 4개월 만에 주원문 씨의 신병이 우리 측에 인수된 것입니다. 이번 주 씨의 송환 통보 당시 북측은 인도주의적 조치에 따라 주 씨를 추방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송환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주 씨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인권 문제나 포갑 장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원문 씨의 송환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 관계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보류한 것이나 주 씨를 송환한 점,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현재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일련의 북한의 행보에 대한 언론의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선아 기자는 북한이 주원문 씨를 석방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북한이 주원문 씨를 풀어준 뒤 얼마 안 돼서 석방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주 씨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 석방은 북한에게는 다목적 카드였던 걸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 씨가 호기심 차원에서 북한을 알아보러 들어간 젊은 학생이고 또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옹호한 만큼 풀어줘도 북한의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70주년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인권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면서 계속 제기되는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 씨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겼다고 봐야 하는데요. 북한에는 우리 국민이 아직 3명 더 억류돼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입니다. 김정욱 씨는 선교사고 지난 2013년 10월 북한 지하교회 실태를 알아보러 혼자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됐습니다. 김국기, 최춘길 씨는 지난 3월에 북한이 간첩을 잡았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인물들인데 우리 정부는 이들의 간첩 활동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노동교화형은 5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힘든 중형입니다. 북한은 주원문 씨를 풀어주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 셋도 풀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원문 씨라도 이제 풀어준 게 다행이라면서 나머지 3명도 빨리 석방하라고 북한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남북이 8월 25일에 합의한 대로라면 오는 20일에서 26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눠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 또 명단 확정 이런 절차에 북한이 협조를 잘하고 있어서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단 북한이 당분간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무력 도발은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겨울에도 로켓을 쏠 수 있다느니 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의 동향에 관심이 높은데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국방부와 함께하는 2015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청년 창업 런웨이와 신율의 시사탕탕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유아기에 있어 놀이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아직 언어 발달이 미숙한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가 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확장시키거나 신체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와 엄마들의 휴식을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 청년 창업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부터 살펴보고 뒤이어 신율의 시사탕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는 엄마가 여자가 되는 놀이공간은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김상한 한국 키즈 테마파크 연구소 대표가 출연하여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강연자를 설명하는 첫 영상을 시작으로 진행자가 강연자를 소개하며 키즈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같은 가벼운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강연자가 직접 촬영한 키즈 카페를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셀프 카메라 영상은 이번 회차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순서인데요. 강연 프로그램 특성상 제한된 무대에서 강연자 한 사람의 강연으로 이루어지는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화면을 다양한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동시에 시청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창업 내용을 빠르게 알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점이 있는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프 카메라가 끝나고 이어진 본격적인 강연에서는 키즈 카페에 적용한 본인만의 차별성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강연에서 들을 수 있었던 창업 당시 신선한 아이디어로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간 이야기에서는 도전하는 젊은 창업가의 진취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2009년 들이닥친 신종플루로 인해 어려웠던 시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매장 내 위생 시스템을 구축한 이야기는 위기에 대처하는 창업가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 프로그램은 각 회마다 강연자의 강연에서 찾아낸 창업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창업 노하우 TV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강연에서는 역발상을 할 것, 베풀고 거둘 것, 초심을 잃지 말 것이라는 세 가지 팁을 알려주었는데요.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커져가는 시대와 맞물려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답게 이러한 팁을 정리해서 자막으로 친절하게 알려준 점도 좋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진행자는 차별화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창업자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는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하는 아름다운 청년 창업가들의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율의 시사탕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율의 시사탕탕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뉴스를 전달하거나 이를 심층 보도하는 방송 사이에서 뉴스를 주제로 시사 토크를 하는 색다른 방송입니다. 화면을 보면 진행자인 신율 교수를 중심으로 총 4명의 패널이 출연하는데 화면 구도가 안정감이 느껴져 시청하기에 편안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그날의 뉴스를 영상 등을 통해 간단히 보고 내용을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널들은 그날의 주제에 따라 이에 더 적합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출연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시사 토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았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도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와의 공방, 여의도 지하 비밀 벙커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13년 만에 얻은 아이를 살해한 뉴스에 대한 이야기 중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살해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내용 자체도 충격적인데 뒤따르는 자세한 설명으로 오히려 정작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흐리는 것 같아 꼭 필요한 설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패널의 뒤로 보이는 그림과 자막 중 물 담긴 찜통에 빠뜨려 익사시켜라는 자막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런 자극적인 문구보다는 좀 더 순화시키거나 간단한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신율의 시사탕탕. 다음 주에도 다양한 토크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자막이나 또 기사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그래픽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 6일 전략공천 차단, 내부 정리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총선 출마 사퇴 의사 밝혀라는 다소 어색한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자수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면 총선 출마 위해 사퇴 의사 발표로 쓰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5일에는 북억류 우리 국민 주원문 씨 전격 석방 기사의 자막으로 이상가족 앞두고라는 어색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상가족 상봉 앞두고가 적절한 표현인데 문자수 제한 때문이라면 상봉 행사 앞두고로 쓰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6호 환대 친절 캠페인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나온 그래픽 안의 자막, 자율성 부족이라는 내용은 의미 전달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의지로 여행할 기회가 적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자유여행 부족이라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시청자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 문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살이 주택 27채, 임대주택 편법 증여 난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사용된 그래픽에서는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부분이 양복을 입은 남성 모습으로 표현돼서 공감할 수 없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치킨 매장 수 맥도널드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사용된 그래픽에서 국내 치킨집 매장 수 증가와 맥도널드 세계 매장 수를 비교해서 보여준 것은 가시성 높은 친절한 그래픽이었다는 시청자 격려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언론의 보도 형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일염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금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로 누구나 관심을 갖는 것인데요.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이고 천일염은 염전에서 자연건조 방식으로 채취하는 소금입니다. 천일염이 더 천연에 가깝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보도에서는 천일염에 불순물이 들어있고 그 중에는 염전 바닥에 깔려있는 비닐 장판 성분이 섞여 들어갔고 세균마저 다량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정제염에 없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은 당연히 혼란스럽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천일염이 더 좋다고 해서 구입하였는데 이제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사용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는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기존 보도에서 천일염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다시
뉴스를 통해서 이번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저널리즘의 중요한 원칙 중에 공정성 개념이 있는데 이는 논란이 있는 뉴스 소재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공정성 원칙이 기자에게 기계적으로 대립되는 정보를 반반씩 제공하고 안전한 지대에 머무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식품 유해성 또는 효과성 관련 보도는 그 주장에 대한 측정이나 검증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은 이러한 식품 관련 논쟁에 있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판단자의 역할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기된 천일염의 유해성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새로운 것이지만 사실 먹을거리에 관한 유해성에 대한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그 진실성을 검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 전문 기자나 과학 전문 기자처럼 식품 전문 기자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